안녕하십니까 평택 시민 여러분. 오늘 강의를 맡은 함용일 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임금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에요. 여러분들 임금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뭐 내가 근로의 대가로 받는 돈 아닌가라고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임금에 대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우리 대한민국의 법에는 이 임금과 관련해서 다양한 조항들이 있어요. 헌법에도 적정임금을 보장하라, 최저임금 제도를 시행하라 라는 내용이 있고, 최저임금법 별도로 있고, 근로기준법에도 다양한 법조항들을 통해서 우리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과 관련 내용들을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내용들을 한번 알아보실게요. 일단 임금이 무엇인지 알기 전에 우리 일을 하고 돈을 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을 지급하는 4대 원칙을 정하고 있어요. 제가 그걸 약자로 해서 통일 직전, 대한민국이 통일 직전에 갔으면 좋겠어요. 통일 직전이라고 약어를 붙였는데 그걸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 원칙, 통화로, 돈으로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품권이나 물건이나 이런 걸로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통용되는 돈으로 줘야 하고 직접 근로자에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3자에게 준다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죠. 가장 많이 질문을 하는 케이스가 미성년자가 아르바이트를 했을 경우에 그러면 그 급여를 미성년자가 아닌 부모에게 줘야 되느냐 묻는 경우가 있는데 안 됩니다.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직접 근로자에게 줘야 하고, 세 번째 원칙, 전액을, 공제를 법령이 없는데 사업주 맘대로 뛰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고,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줘야 된다. 그 원칙을 통일 직전, 이렇게 제가 줄여서 불어봤습니다. 그렇게 원칙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통화로 직접 전액을 일정한 날짜에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임금 지급의 4대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는 임금의 법률적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근로기준법 2조 2호에는 다음과 같이 있어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라고 돼 있어요. 첫 번째 원칙, 사용자. 사용자라는 것은 근로자를 고용해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한 표현으로 사장님, 사업주가 되겠죠. 사장님이 일한 대가로 근로자에게 주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임금을 판단하는 요건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것. 우리가 받는 돈 중에 사용자가 아니고 딴 사람이 주는 게 있나요? 네, 있을 수 있죠. 팁 같은 거를 손님이 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 팁은 임금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줄에 있는 업무 집행 결정 권한이 있는 임원에게 주는 돈은 보수가 아니다라고 돼 있어요. 다 받는 돈, 회사에서 일하고 받는 돈은 다 임금 아니야라고 하겠지만, 법인 대표인 사장님도 회사에서 돈을 받잖아요. 그건 사장직을 수행한 거에 대한 대가일 뿐이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근로의 대가일 것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근로의 대가가 아닌 돈을 받는 게 있나요? 자세히 생각해 보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니면서 결혼을 했을 때 결혼 축하금 같은 걸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 당연히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포상금, 뭐 이런 축하금의 성격이, 경조금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임금이 아닐 것이고, 어디 출장을 다녀온 데 대한 출장비를 지급을 한다든지, 내가 뭐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피복비를 준다든지, 이런 실비 변상적인 것들은 임금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칭을 불문한다라고 했어요. 여기 임금, 월급, 연봉이라는 이름이 붙어야지만 임금이 아닌 것이 아니고, 그냥 근로의 대가로 주는 돈이면 상여금이건 인센티브건 포상금이건 근로의 대가이면 다 임금에 해당을 한다. 이렇게 임금을 판단하는 세 가지 요건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례로 본 임금 뭐 알아볼게요.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약간 아리까리해요. 그 위에 있는 내용은 임금으로 본 사례,
근로의 대가성을 가지기 때문에 임금에 해당을 한다라고 판단을 한 사례도 있고, 가족수당은 밑에 학비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핵심은 근로의 대가이냐 아니냐로 판단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식대를 밥을 먹는 거에 대상적 조건으로 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일괄적으로 식대 10만 원, 20만 원을 급여 항목에 포함시켜서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라면 당연히 임금에 해당할 것이고, 아니면 그냥 밥을 현물로 주는 대신에 밥값을 현물로 못 주는 경우에만 식대를 준다, 이런 경우엔 임금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별상여금, 여기 평택에 있는 삼성전자 같이 큰 기업에서 성과에 따라서 인센티브 제도, 개인 인센티브를 많이 주잖아요. 근데 이 임금이 좀 논란이 많이 돼요. 과거에는 이 부분이 임금이 아니라는 법원 판례들이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 이런 개인 인센티브, 성과 인센티브, 이런 것들은 근로의 대가이고, 이런 게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해온 금품이기 때문에 임금에 해당을 하고, 퇴직금을 계산할 때 사용되는 평균 임금에 포함을 시키라는 것이 최신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 내용을 동영상을 잠깐 정지시키고 이 부분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체력 단련비, 휴가비, 명절 귀향비, 이런 것들도 다 근로의 대가이면 임금에 해당을 하고, 복지 포인트, 조금 규모가 있는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급여 대신에 이렇게 포인트 제도, 100만 포인트, 200만 포인트 이렇게 지급을 하고, 이걸 특정한 사이트나 몰에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복지 제도를 운영하는 회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 이 복지 포인트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가지고 설왕설래 논란이 많았는데, 최근에 대법원에서 이 복지 포인트는 임금이 아니다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출장비 당연히 임금이 아닐 것이고, 출퇴근 교통비 일괄적으로 지급되면 임금, 차량을 가진 사람에게 실비 변상적으로만 지급되면 임금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차량 보조비, 자가운전 보조비 다 마찬가지입니다. 판공비, 영업수당, 일직수당, 이런 거, 해외 주차수당, 이런 거 다 실비 변상적이기 때문에 임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임금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에 또 나오는 게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임금이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돈이라고 했잖아요. 그건 아주 포괄적인 개념이고, 그 안에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으로 나눠져요. 그 구분이 상당히 애매한데 오늘 시간을 통해서 그걸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평균임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평균임금이란 여러 가지 어려운 말이 써 있는데,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말이 어려워요. 도식으로 보면 조금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평균임금은 퇴직금을 계산할 때 사용이 되는데, 제가 만약 내일 퇴직을 한다 그러면 오늘서부터 이전 3개월의 기간 동안 받았던 돈을 다 합쳐서 그거를 나누기 오늘부터 3개월의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날수, 큰 달이냐 작은 달이냐에 따라서 89일에서 92일까지 해당이 돼요.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다 더하고 그 날짜로 나누면 일일치 평균임금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본인이 받았던 지난 3개월간의 임금과 그 날수를 나눠보면 일일치 평균임금이 산정이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 퇴직급여보장법에 보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치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지금 위에 나와 있는 산식과 같이 계산된 일일치 평균임금 곱하기 30일분을 1년에 대한 계속 근로에 대한 퇴직금으로 지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통상임금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도급 금액을 말한다. 이 정의 조항만 봐서는 정확하게 어떤 건지 알기가 어려워요.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내가 A라는 회사에 가서 일을 하기로 약속을 하면 사전에 나에게 지급되기로 약속된 돈이라는 뜻이에요. 아까 평균임금은 내가 일을 하고 나서 지난 3개월간 받은 돈을 그 날수로 나눠서 사후적으로 계산한 임금이 평균임금인 반면에 통상임금은 요 밑부분에 설명이 나와 있죠. 내가 이 회사에 가서 일하면 나에게 지급되기로 사전에 약속된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통상임금은 사전에 약속된 금액, 평균임금은 실제 일하고 나서 계산된 금액, 이렇게 하면 되고, 아까 평균임금이 퇴직금을 계산하는데 가장 많이 쓰인다고 했는데 이 통상임금은 여러분들 흔히 말하는 시간의 근로 있잖아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이런 걸 그냥 통칭해서 시간의 근로라고 하는데 그 시간의 근로 수당을 산정하는데 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 보면 사용자는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법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대상이 되는 그 근로를 살펴보면 연장근로, 시간의 근로라고 흔히 하는데 1일 8시간, 일주 40시간이 법정 근로 시간인데 그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연장근로라고 합니다. 야간근로는 밤 10시서부터 아침 6시까지의 근로를 야간근로라고 해요. 이 밤에 일하는 게 피로가 높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거고, 옆에 휴일근로라고 또 있죠. 법정 휴일이라든지 약정 휴일 아니면 일요일, 유급 주휴일 이런 날 하는 근로를 휴일근로라고 해서 그날 일해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해서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조건 다 적용되는 건 아니고 현행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돼요. 4인 이하 사업장에는 가산수당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법이 살짝 개정이 돼서 근로기준법 56조가 연장근로에 대해서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야 된다라고 규정이 나와 있고, 휴일근로에 대해서 8시간 이내는 100분의 50, 8시간이 넘으면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해야 된다라고 세부적으로 규정을 바꿨고, 사망에 보면 야간근로에 대해서 여전히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법이 최종적으로 바뀌었어요. 만약에 연장근로를 하면서 동시에 밤 10시가 넘는 야간근로다. 그럼 연장근로 가산수당 100분의 50, 야간근로 가산수당 100분의 50 이렇게 추가적으로 중복 지급을 해야 돼요. 야간근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통상임금을 그렇게 계산을 하는 건 알았는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건 알았는데, 여러분들 통상임금을 계산할 줄 아시나요? 그게 오늘 강의의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넘겨보면 우리가 월급을 받고 흔히 일하잖아요. 근데 월급을 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받으면 매월 근로일수가 다르고 그 뭐 받는 돈이 조금씩 이렇게 달라지는 상황에서 평균적인 시간 개념이 필요해요. 나에게 계산될 통상임금을 적용하는 방법.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통상임금 산정 적용 기준 시간을 209시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말이냐 하면 시간급 월급제 근로자의 통상임금은 통상임금액 나누기 209시간을 하면 여러분들의 1시간당 통상임금이 계산을 됩니다. 그래서 209시간이 어떻게 도출된 거냐 하면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가 40시간을 일하면 8시간의 유급 주휴수당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일주일에 48시간이 유급으로 처리가 되는데, 이걸 7일로 나누면 하루 평균 유급 처리 시간이 나오고, 그걸 365일로 곱한 다음에 12개월로 나누면 약 209시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209시간이 주 5일째 하루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의 평균 유급 처리되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적용할 거냐? 월 통상금액. 여러분들이 만약에 급여를 받는데 다른 사전에 지급되기로 약속된 돈 없이 그냥 나는 기본급만 받는다. 기본급 200만 원, 250만 원, 30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그 기본급 나누기 209시간을 하면 여러분들의 시간당 단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본급 말고도 여러 가지 수당이 있고 뭐 상여금이 분기에 한 번, 반기에 한 번 나온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 어떤 임금, 어떤 상여금, 어떤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을 시킬지가 논란이 되는 거예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이나 상여금이 많으면 여러분의 시간당 단가가 올라갈 것이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시간당 단가는 낮아질 것이에요. 그게 논란이 됐었는데 과거에 대법원이 2013년 12월 18일 날 이렇게 말해요. 1임금 지급기를 초과해서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하더라도 정기성, 고정성, 일률성이 있으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말은 그 이전에는 1임금 지급기 1개월을 초과해서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이런 것들은 통상임금에 포함을 안 시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 3개월마다 지급되는 상여금이 있는데 과거에는 그 상여금을 여러분들의 시간당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포함을 안 했는데 이 대법원 판례가 나온 다음에는 여러분들의 시간당 단가를 계산을 할 때 그 3개월마다 지급되는 상여금을 포함을 해서 시간당 단가를 포함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급 더하기 그 3개월마다 지급되는 상여금의 그 해당 월치 3분의 1 부분을 포함을 해서 시간당 단가를 계산을 하라는 거죠. 시간당 단가가 달라지면 여러분의 연장 근로 수당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요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이 소정 근로의 대가이냐 아니냐를 먼저 따지고 근로의 대가라고 하고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있으면 이 수당들을 다 통상임금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통상임금 판단의 프로세스고 마지막으로 이 통상임금에 해당을 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를 잠깐 알아보면 여기 임금의 명목이 쭉 있잖아요.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 해놓은 건데 기술수당, 기술이나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는 수당을 준다. 그러면 이 기술 자격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거잖아요. 통상임금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특정 기간을 다닌 사람에 대해서 주는 근속수당, 이것도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고 가족수당이라는 명목이 있는데 이게 부양가족수에 따라서 지급이 달라진다. 그럼 통상임금이 아니에요. 가족수에 따라서 지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엔 통상임금에서 제외가 되지만 부양가족수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20만 원이 일괄적으로 지급이 된다라고 하면 통상임금에 해당을 한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성과급도 마찬가지고 최소한도의 지급이 보장되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 거고 그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건 포함이 안 되는 거고 상여금 역시 정기적인 지급이 보장된 거라면 통상임금에 해당을 하는 거고 뭐 임의적으로 그냥 재량에 따라서 우리 성과가 많이 났다 그러니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하는 거는 사전에 미확정되고 고정성이 없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이 안 된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상여금이 이렇게 지급된다고 하면은 통상임금에는 포함이 안 되지만 아까 설명드렸듯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는 포함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특정 시점에만 재직 시에만 지급되는 금품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이 안 된다라는 게 지금 현재 대법원의 원칙인데 그게 중간에 지금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임금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봤고 평균임금의 계산하는 법 정의에 대해서 알아봤고 통상임금 조금 어렵지만 통상임금의 정의와 그 계산 방법 어떤 임금 항목이 통상임금 계산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받는 임금에 대해서 더 이제 자세히 알게 됐으니까 더욱더 저희 급여 명세서를 보면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또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